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90년대 초에 철수해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만났을 때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 통에 의하면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언론과 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정의용 안보실장도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은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식적인 양국 회담 자리에 거론되었던 것만 해도 이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과 언론 또는 보수 세력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을 송영무 장관이 인용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것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 여야 구분 없이 국익을 위해서 협조한 이야기고, 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오히려 선도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푸근한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각박하고 살벌한 이야기가 요사이 많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장시켜 좀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거론했다는 것은 더더욱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미국은 반대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부담보다는 전술핵 재배치가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 법적 뒷받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전문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안보실에서 근무했던 전성훈 비서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앞으로 있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회담에서 군축 문제가 이야기될 때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 우리는 전술핵을 빼겠다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고 만약 미국이 불응하면 우리는 그때는 자위적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도 공개적으로 하고 드디어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줍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전술핵이라고 하면은 전략 핵무기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폭발력이 보통 메가톤 이렇게 돼 가지고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인류 공멸의 무기입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의 한 10배 정도 되는 100킬로톤, 200킬로톤 되는 요 정도 소규모이고 이것은 전투기로 날라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보통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정확하게 목표를 때립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때립니다. 근데 김정은이 살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한다면 그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애매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그런 경우를 없지 않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은 김정은의 지금 ICBM 또는 중거리 미사일, 지금 광화문 타격한다든지 이틀 전에 쏜 거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술핵은 일종의 단도입니다. 단도를 가지고 김정은의 목덜미에 딱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무슨 긴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찔러버리면 죽는데. 바로 그런 단도 역할을 하는 게 남한에 배치되는 전술핵인 것입니다. 전술핵. 또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 국가 5개 나라에 전술핵을 150개를 지금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공동사용, 전시에는 공동사용을 합니다. 그 5개 나라가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그리고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5나라는 핵무장 별도로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이. 아주 유효한 전술핵 무기입니다. 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사실은 우리는 적어도 김정은이 한국을 때릴 수는 없을 거야 하고 좀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포의 균형이 있고 한국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또는 때리는 순간은 전술핵을 실은 전투기가 날아가 가지고 김정은을 틀림없이 폭사시킬 것이니까요. 그런 모험을 할 가능성은 좀 낮죠. 그러니까 이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술핵 배치 필요 없다. 핵미사일을 단 실은 잠수함이 한국 해역에 상시 배치하면 된다. 군사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재배치되고 그 전술핵의 사용권을 전시에는 한국도 같이 갖도록 하는 이 나토식의 뉴클리어 쉐어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북한 핵 문제의 그렇게 되면 아마 김정은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이제는 전술핵을 딱 갖다 놓으면은 김정은이가 미국, 일본, 한국을 상대로 공갈을 쳐도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솔람 쏴보라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이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의 반응이 이제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럴 때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것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정부가 국민투표를 붙여도 됩니다. 특히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은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에 대한 압박이 되므로 그건 아무리 중국이라도 제대로 그런 우리 한민족과 영원히 원수가 되려는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가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그 발상이 한국의 보수 세력, 전문가들, 특히 야당, 보수 야당에서 나온 것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미국에 공을 던졌다.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되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엔 여야 없다. 1970년대에 그 이철성 총재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사쿠라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